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규리. 강지연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네요. 정말요? 그렇다면 수출 인허가 전략이 더욱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 선호 트렌드를 알아보고 주요 화장품 규제 및 기관, 화장품 수출 절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시장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구는 약 1억 명이며 젊은 소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GDP 성장률은 약 6에서 7%대로 중산층 소득 증가 및 소비 여력 확대로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도 활발한데요. 총 인구의 73.7%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출 시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시장 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조금씩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뷰티 시장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또 베트남 전체 뷰티 시장의 90%를 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수입 브랜드 점유율 1위가 한국 화장품 1정도입니다. 역시 K-뷰티의 영향력이 크네요. 또 다른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요. 15에서 59세 여성이 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판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네요. 베트남의 뷰티 트렌드는 어떤가요? 첫 번째로 천연, 유기농 성분 화장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미백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큰 편입니다. 또 SNS의 영향력이 큰데요. KOL에 대해서 아시나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KOL은 키 어피니언 리더의 약자로 베트남에서 인플루언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베트남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 1위는 한국이죠. 약 30%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인 이유가 단일 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를 합친 수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성공적인 화장품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기관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화장품 규제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관할하는 부처는 어디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죠. 맞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데요.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베트남 보건부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실무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의 의약청, BAV에서 수행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베트남 화장품 규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베트남에서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정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품 정의는 ACD의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에 접촉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경, 채취 교정 및 이를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이나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수출하려는 제품이 실제 베트남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법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1월에 공표되어 2020년에 개정된 서큘러 06-2020-TT-BYT이며 그 외 세부 사항별로 별도의 시행 규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요. 화장품 라벨링 필수 기재 정보, 광고 시행에 필요한 규정 사항,
상표 표기 규정, 보건부 관리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 내용 등의 규정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인허가 전략은 그 나라의 법과 규정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베트남 화장품 수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베트남 내 수입업체를 확보하고 제품 내 성분과 포장의 표시 사항이 베트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신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품 신고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라벨을 작성하여 제품에 부착하면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각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 수입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수입업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현지 업체에 전달해서 해당 업체를 수입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LOA에는 정확한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필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베트남으로 전달되는 문서는 공증이 필요하고 공증 후 국내에서 외교부 확인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도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순서는요. 화장품의 성분과 포장의 표시 사항이 베트남 관련 법규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화장품 성분 규제는 ACD의 금지, 제한 성분 목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건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항상 최신 법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새로운 성분 규제가 발표됐고 화장품 금지 성분, 제한 성분, 허용되는 색소, 보존제, 자외 선차단제 목록 등이 포함된 부속서도 개정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 절차는 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네. 베트남에 화장품을 신고하려면 화장품 신고서와 성분표, 제품 포장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자유판매 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자유판매 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은 공증을 받은 후 국내 외교부와 베트남 대사관에서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제품 신고를 해야겠죠. 내셔널 싱글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제품 설명, 제조 정보, 안전성 자료 등이 포함된 제품 정보 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신고가 DAV의 검토를 통해 승인되고 등록비를 납부하면 신고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해당 번호는 발급된 후 5년간 유효하고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추후 재등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베트남어 라벨 작성 및 부착 단계입니다. 라벨은 라벨링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벨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제품 명칭, 용도, 성분, 사용 방법, 제조번호,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한,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수입업체 명칭 및 주소, 순중량 또는 용량, 보관 조건, 주의사항 및 경고 문구 등의 11가지입니다. 각 표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용도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품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내용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순중량 또는 용량은 미터법이나 영미 단위법으로 표시해야 하고요. 유효기간의 경우 유효기간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라벨은 제품 용기 외부에 명확하게 인쇄되어 육안으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수입품이라면 스티커 형식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라벨 기재 내용과 실제 제품 내용 불일치 시 통관 거부, 제품 리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베트남 화장품 수출 주의 사항과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관련 수출 컨설팅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언어가 생소한 만큼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어 장벽과 현지 유통 파트너 선정,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질 낮은 배송 서비스가 큰 이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잘 팔리는 상품 종류에 주의하여 수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타임 시작합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광고할 때는 의학 관련 표현을 쓸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 소구 포인트들은 모두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의학 관련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조품이든 수입품이든 상관없이 모두 베트남 규정에 맞아야 하고 광고 전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샘플 제품도 신고가 필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베트남 인허가 규정은 제품 신고가 철저해야 하는데요. 등록 없이 화장품을 유통할 경우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제품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이렇게 베트남 수출 인허가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은 낮지만 소비자들의 보는 기준은 매우 높고 까다롭습니다. 또 시장 규모는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기회도 많고 한류와 K컬처의 성행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베트남 수출 시 반드시 현지 규정을 숙지해 주시고 현지 유통을 위한 파트너사와의 연계, 마지막으로 광고와 라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알아본 인허가 절차와 라벨링, 광고 규정 등이 베트남 시장 진출 준비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